예, 안녕하세요. 586 친중 전체주의 집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올라갈 때 노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 그리고 이제 좀 재수가 없으면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세뇌탈출을 제대로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안철수가 지금 뭘 노려임수를 가지고 있냐, 뭘 노려보고 있냐, 이 노림수가 과연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노림수냐 아니면 이게 몽상이냐, 이야기를 잠깐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탈 이재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거주 호남인의 최대 35%, 그러면 호남의 바깥에 있는 호남인의 한 40%, 45%가 야, 차마 이재명은 못 찍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죠. 이게 여론조사상에 이제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이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이 지금 그 후보 토론에 나와서 연달아 두 개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뭐 원화가 기축통화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특별 인출권 SDR을 얘기하는 건데, IMF. 이거 이제 기축통화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SDR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괜찮으니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주겠다, 뭐 주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똥말똥한 일입니다. 이 기축통화는 기본적으로 달러죠. 기본적으로 달러고,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그 꽁무니를 쫓고 있습니다. 이게 한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죠. 뭐 저기 이재명이 만든 무슨 뭐 경기도 돈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수상적인 상품 교환권, 그걸 차라리 기축통화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차라리 소설 쓰는 데는 편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게 기축통화냐 가축통화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이 조 대법관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언론에 그 조 대법관이 대장동 그분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게 밝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가 분소리죠. 조 대법관은 이제 알려지기는 아주 그 핵심 친문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심 친문 인사인 대법관을 찍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마구 해서 조 대법관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제 해명을 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조 대법관이 이런 일은 있은 적이 없다. 굉장히 이상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JTBC까지 드디어 뛰어들어서 이재명이 이 선거비를 부정 환급받았다. 이게 이제 그 정치인들한테 큰 문제거든요, 이거. 이거 비슷한 걸로 나중에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당이 타격을 받은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2016년에 그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에요. 그래서 박선숙이나 이런 안철수의 그 최측근들이 그때 타격을 받고 그만뒀죠. 그게 뭐냐면 홍보회사에, 그때 김모 의원이 운영하는 홍보회사에 홍보를 발주를 하고 그중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서 당비로 썼다. 그러면 이제 홍보비는 정부에서 이제 그 선거비용으로 보전을 받고, 거기서 일부 돌려받아 가지고 선거비 보전받지 못하는 다른 당 경비로 쓴 그런 사건이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됐던, 의혹을 받았던 두 명의 의원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3년 후인가 받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뭐 가라로 막 올려가지고 이게 환급받은 이런 의혹을 지금 JTBC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망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차마 이재명을 찍냐, 이재명 못 찍겠다. 그래서 이 탈 이재명 이 블락이 지금 호남 거주 호남인의 35%, 그러면 외부 지역 거주 호남인의 뭐 한 40%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브레인들이 호남 출신들이 많아요. 뭐 부인도 이제 호남이시죠. 그래서 탈이 호남인을 지지 기반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2016년에 영광을 재현하겠다. 호남이여 다시 한번. 그게 안철수의 로망입니다. 이 선행 모델은 2016년 총선 대첩이죠. 이때 이제 천정배 등 동교동계와 결합을 했죠. 김한길, 천정배, 박지원 이런 사람들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28석 중에 23석을 먹었고요. 비례득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많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권에서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수도권에서는 이 안철수 표가 호남을 갉아먹은 것 같이 보이지만 수도권 호남민들이 비례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안철수당을 찍고 표는 더불어민주당을 몰아줬고 안철수당이 일부 또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이제 새누리당이겠죠. 일부 새누리당 표를 갉아먹고 이래가지고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압승을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16년 안철수 승리는 결국 뭘로 정리되는 거냐면 수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주고 호남을 국민의당에 가지고 오고 이런 그런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안철수 돌풍이 불게 만들어준 원흉 혹은 기본은 어디에 있었냐면 2016년 이 새누리 김무성 유승민 반란입니다. 유승민은 탈당을 했고요. 김무성은 그 당시에 도장 갖고 나르샤를 했죠. 이 반란 때문에 안철수가 반사 효과를 본 겁니다. 사람들이 지긋지긋하죠. 그러니까 안철수의 제3당 쪽으로 몰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게 2016년 4월 총선이었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이 4월 총선 이후에 그러면 얼마나 더 갔냐? 100일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9일 날 아까 말씀드린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을 사퇴했고요. 2016년 10월부터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한 2개월 만에 물러서기 시작을 했고 당 지지율로 보면 6개월 만에 지지율 급락 사태를 당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 2016년 말에 탄핵 정국 시작됐고 2017년 대선 때는 안철수가 나서서 문재인에게 권력을 상납했죠. 그때 문재인보다 이 3명의 그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보다 훨씬 큽니다. 한 10%포인트 큽니다. 홍이 24.03%, 안이 21.41%, 유승민이 6.76%니까 3명을 합치면은 대개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은 45에 52% 정도 나옵니다. 3명 합치면.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무려 10%포인트 높은 건데 이 분열의 원흉이 사실은 안철수였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안철수는 그 당시에 몰락했습니다. 근데 이 구도, 즉 호남의 그 탈민주당 표심 이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잡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몽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로망의 허점이 많습니다. 우선 여건 자체가 2016년은 이게 어떤 해냐면은 586의 기성 동교동 정치인을 제거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천정배, 박지원,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민의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광풍은 안철수 홀로 만들어낸 바람이 아니라 안철수 플러스 동교동 합작 바람입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그 당시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 2016년 초에 이걸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희호를 가서 만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희호한테 덕담을 들었다고 바깥에 또 그 내용을 좀 과장해서 표현했다가 그걸 또 공격을 받으니까 안철수 보좌관이 녹음했다고 해서 녹취록을 또 깠는데 그 녹음 과정에 이희호 여사의 동의를 안 받고 한 거니까 이것도 이게 황당한 불법적인 일 아니냐 이런 그 투닥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 바람의 핵심적 그 원인은 뭐였냐면 영남에서 반박근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이 도장 갖고 나르샤를 했고 유승민이 이제 주도해서 탈당을 했고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이 새누리의 김무성, 유승민 반란의 반사 효과를 그 당시에 거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군도 없고 지지 세력도 없고 이 같은 반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배경도 없습니다. 여건이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성격과 능력인데요. 이 2016년 보면 리베이트 의혹으로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총선 끝나고 2달 만에. 그리고 사실 리베이트 의혹 나중에 이게 저거가 밝혀졌죠. 무죄가 밝혀질 정도니까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정치력이 있으면. 근데 대표직에서 그만뒀어요, 그때. 그 정도로 자기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존재감을 상실했고, 오히려 탄핵 정국이 이제 매듭이 젖은 다음에, 결판이 난 다음에, 저걸로 들어갔죠. 대선에서 이제 분열의 주인공이 돼서, 권력을 문재인에게 상납하는 그런 주역을 했었던 거죠. 이 안철수의 목표가 호남의 지지 기반을 굳히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그 목표와 안철수의 능력 혹은 성격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호남에서 그래서 10에서 10%, 20% 지지 기반을 가지고 왔다고 칩시다. 끝까지 완주해서. 그거 가지고 와도 그 다음에 2달 후에, 그렇죠. 2달이죠. 2달, 3, 4, 5, 석 달 후에. 그 다음에 석 달 후에 벌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 정도 가지고는. 최소한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다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 대선에서 망가지는 모양이 안 보이고 바로 총선 들어갔고 이번에는 대선에서 한번 패배한 다음에 석 달 후에 다시 그걸 지방선거표로 전환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년 후에나 있고 국회가 뭐 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본인이 이렇게 성격이 다른 선거에서 지지 기반을 변형시켜가면서 연결해 갈 수 있는 이 정치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뭐 대선에서 완주해서 호남에서 10에서 20% 갖고 온들 어디다 써먹냐고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인가 아니면은 안철수 배후에 이 베이징 평양과 커넥션을 가진 사람들이 안철수를 오염시키고 있나 아니면 둘 다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때 이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이게 단일화는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가 칼자루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이 이제 안철수한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른바 책임 총리, 이른바 공동정부, 이른바 중통령, 안철수 중통령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누구랑 이렇게 권력을 분점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특히 당이 없는 일개 자연인과 권력을 분점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당이 뒤에서 받쳐주면 말이 돼요. 그래서 안철수한테는 합당 외에는 달리 줄 게 없는 거예요. 합당할 때 좀 배려해 주는 거 외에는. 안철수는 합당을 협상했어야 돼요. 그래서 협상 상대방이 누가 되냐면은 이준석이나 권영세나 이제 김기현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저게 이제 안철수가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있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백모 같은 이 제야에서 안철수를 비판하는 것과 당 대표가 저렇게 인격적으로 안철수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무슨 SMS의 무슨 스타 블로거 혹은 이 종편의 평론가 같은 그런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당대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단일화 하던 안 하던 안철수한테 내줄 수 있는 거는 합당 카드인데 합당할 때 배려인데 그거를 결국 상징하는 인물은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당대표는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안철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합당을 미리 결심을 하고 이준석을 공략을 하면서 종로구, 서초구 등 핵심 보궐선거 지분을 요구했어야 돼요. 근데 이준석을 공격을 안 하고 나 합당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걸리적거려? 윤석열과의 단일화가 아니라 단일화는 합당이다. 합당해서 내가 국민의힘을 좀 제대로 고쳐보겠다. 근데 너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 네 기득권 내놓기 싫으냐 하고 이준석을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종로에 이 사람 이 사람 공천시키고 종로 내가 직접 나갈게. 거기 험지야. 거기 지난 박진 이후로 박진 때는 뭐 당선되기 쉬웠죠.
초대형 거물이 나가도 펑펑 떨어진 험지인데 나 거기 나갈게. 그리고 서초구는 우리 여기에 좋은 인재가 있어. 서초구 우리. 충북 거기 우리 좋은 인재 있어. 거기도 우리. 저 대구 우리 좋은 인재 있어. 거기도 우리. 이렇게 해서 요번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걸린 데에 지분을 먹었어야 돼요. 국회에서의 정치니까. 그러면서 합당 몸값을 높이고 이 몸값에 대해서 너 기득권 내려놓기 싫고 국힘에 썩어 빠진 그 분위기 지키려고 너가 지금 국힘 소총수야? 저격수야? 임마 네가 당대표야. 하고서 이준석을 들이받았어야 돼. 합당을 그러니까 단일화 하려면 저거 안 했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는 단일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실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차 다 떠나서 그 안철수의 거짓말은 따라서 이 단일화 실패는 윤석열 때문이고 내가 단일화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도망갔다 뭐 이런 소리인데 이거 이제 안철수가 이제 도를 넘어서 이제 말이 안 되는 누가 봐도 개 코미디 같은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완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완주 때 아마 5%도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안철수한테 찍는 사람들은 이게 중립적이에요. 표가. 예를 들어서 야 가오가 있지 말이야. 내가 어떻게 국힘의 표를 찍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철수 없다 그래서 국힘에 안 찍습니다. 그 안철수 표에 그 국힘에 안 찍거나 안철수가 주저앉았을 때 이재명 쪽으로 갈 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가지고 득표하는 그 완주했을 때 득표할 표가 뭐 별거 없다. 단지 이제 안철수가 이제 같이 이제 하면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겁니다. 근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기 안철수가 만약에 합당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저렇게 난잡한 국힘인데 국힘이 더 난잡해져요. 안철수가 합당을 하면. 바둑은요. 한 집을 이기거나 만방을 이기거나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정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야 어떻게 안철수 좀 돼서 좀 안전한 코스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대로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칙 없이 안철수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안철수 본인이 지금 합당할 수 있냐 없냐는 안철수가 결정하는데 합당해야지라고 우리가 공연부를 외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이준석이는 저건 싸가지가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기치 않은 효과가 뭐냐. 안철수 이번에 추락하는데 이준석 붙잡고 같이 추락할 것 같아요. 예언합니다. 안철수 5% 미만으로 해서 아주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되는데 그때 이준석 같이 데리고 퇴출할 겁니다. 이 야권 단일화 난기류에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준석 책임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좋은 책임론입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저렇게 참 자식대가리 없이 저렇게 싸가지 없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해. 레알 크크 그러니까 리을 이응 크크 정말 웃기네 그런 소리거든요. 그게 그 안철수 행보에 대해서 안철수가 사실 웃기는 소리죠. 내가 단일화 하려고 그랬더니 윤석열이 도망갔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저로 단일화하면 제가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러나 그런 헛소리를 저 같은 사람은 레알 크크 하고 쓸 수가 있지만 이준석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준석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준석 당신 입 좀 닥치고 사는 법 배워야 돼. 그렇게 사람이 재수대가리 없이 댕댕거리면서 싸가지 없이 놀아? 이 안철수의 판단 오류는 애초부터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정계 입문을 했을 때 6월인가 7월쯤 되죠. 정치선언 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 내 기반을 먹고 들어오겠구나. 그럼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지? 이 생각을 그때부터 굉장히 깊게 고민했어야 돼요. 윤석열의 표 성향이 안철수랑 오버래핑 되는 표입니다. 윤철수가 이른바 이때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보수, 우리가 이때까지 흔히 생각하는 우파와 다른 거기다가 탄핵 칼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안철수 기반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체당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급변이 일어날 때, 이렇게 급변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그 고민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오늘날 드디어 이제 정치 인생을 종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준석은 또 나름 명확한 계산한 거예요. 아, 어차피 안 되는 판 내가 안철수급으로 한번 커보지. 나 안철수 저격수야. 빵, 빵, 빵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롱하고 뭐 치고받고 레알 크크거리고 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이게 너무 나간 거라고요. 이게 천박한 비아냥을 하면 이 국힘 지지 기반이나 국힘 쪽 사람들 안에서 야, 저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런 데선 또 국힘 지지 기반이나 국힘 쪽 사람들이 이게 그 입맛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준석이 저거 너무 싸가지 없이 저거 경망스럽게 날뛰는데 이렇게 인식이 밴 거예요. 그러면 레알 크크에 박수 치는 사람 가지고 어느 선거구 가서 당선되겠냐고. 당선 못 됩니다, 이준석. 어느 선거구 가도 될 거 없어요. 이준석이요. 저게 이준석을 보면 딱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재수가 좋아가지고요. 괜찮은 회사에서 30대 초반에 대표이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괜찮은 회사 대표이사 30대 초반에 하면요. 평생 직업이 대표이사가 돼. 대표이사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직업이 대표이사가 되면 실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중에 한 번 발이 삐끗해서 50대 초반에 나가게 됐다. 사람이 이렇게 숭글숭글하고 어디 가서 영업상무 기질이 있으면 다른 회사 영업 저기 고문 뭐 이런 명함 들고 다니면서 그 라비스트 하면 되는데 이 어렸을 때 이게 30대 초반에 대표이사 정도 하면 사람이 반짝반짝하고 머리가 튀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성격이 날카롭다고. 제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저는 머리도 안 튀는데 이렇게 날카로운데. 성격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50대 뭐 40대 말에 한번 삐끗해버리면요. 쭉 한 20년 대표이사로 살다가 그 다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살던 가락군이 있으니까 이제 사고쳐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10년 동안 사고치고 나면 나중에 집안 깨지고 자기는 머리 두고 발 뻗을 곳도 없게 되고 뭐 이런 황당한 인생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준석이를 보면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스팟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스포일 됐다, 망쳐졌다, 사람이. 저렇게 되면요, 어느 선거구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 제대로 된 직장 생활 전문성을 못 쌓았잖아. 그럼 전문가로도 갈 데가 없고, 나이는 아직 어린데. 이준석 보고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이준석이 이제 너무 나가서 야, 저거 너무 경망스럽고 좀 싸가지가 없어. 이 평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안철수 내려가면서 이준석 같이 내려갑니다. 저거. 같이 돼요. 야, 이준석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이고 이 대선을 치렀단 말이야. 이준석 싸가지 없는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우리가 여기 이거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인데 이준석과 안철수의 동반 추락이 벌어질 거로 예측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께 참 비장한 말씀 드렸죠. 국힘 저희 시민과의 연대 거부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지금 국힘의 지구당 중에 국힘의 당원 협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별 조직 중에 시민 쪽에 대해서 참관인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은 종로구 하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종로구 최재형 후보 측과 공명선거 지원단이 업무 협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최재형 후보 측이 공명선거 지원단에 몇 퍼센트 어떤 사람 몇 퍼센트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관인 몇 퍼센트 뭐 본투표 참관인 몇 퍼센트 개표 참관인 몇 퍼센트 이 얘기를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거기 하나 외에는 다른 데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마감돼야 되냐? 사전투표 참관인 같은 경우에는요. 3월 2일까지 마감이 돼야 됩니다. 3월 2일. 왜 그러냐면 3월 4일인데 3월 2일 날 대통령 후보가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가 온라인으로 올리는 건데 대통령 후보 측이 한꺼번에 파일로 올립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측이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러려면 당원협의회 쪽에서 최소한 2월 28일 여기까지는 대통령 후보 측에 당원협의회가 넘겨줘야 돼요. 파일 형태로. 그러려면 당원협의회는
시민단체랑 오늘쯤이면 얘기가 되고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아무 데도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제 레이더에는 아무 데도 안 걸려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 딱 하나입니다. 최 감사합니다. 최 후보님 감사합니다. 최 후보님이 그래도 국힘이 개망신하는 거 조금이라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한 작게 잡아서 한 4만, 제 예측에 많이 잡으면 한 8만 정도 움직일 겁니다. 거의 10만 육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지금 큰 흐름이 하나 생겼어요. 며칠 전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 초쯤에. 자, 이렇게 큰 흐름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가냐? 국힘이 안 받아주니까. 김경재 후보 쪽하고 오근호 후보 쪽에 갑니다. 제가 이게 공명선거 하느라고 지금 오근호 후보 그저께 만났지? 그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만났지? 어제 만났지? 김경재 후보님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저희 쪽 멤버랑 김경재 후보님 쪽에 만나서 아주 그 포괄적인 얘기를 다 끝냈어요. 사실은 다 합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오근호 후보, 김경재 후보, 물론 그쪽도 또 하지만 되게 한 후보당 한 7, 8만 명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합치면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관인, 본투표 참관인 저거 7, 8만 명 좀 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전투표 참관인이 3,552군데인데 이틀이잖아요. 한 번에 2명이거든요. 그리고 2교대죠. 그러면 8을 곱하니까 한 2만 한 4천 명 된단 말이에요. 2만 6천 명? 2만 8천 명. 2만 8천 명이에요. 한 후보가. 두 후보면 5만 6천 명이야. 사전투표만 보낼 수 있는 게. 5만 6천 명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본투표는 14,000군데쯤 될 거라고 예측돼요. 아직 투표소 발표 안 됐습니다. 사전투표소만 발표됐고요. 본투표는 얼마 보낼 수 있냐? 14,000명에 2교대 2명 하면은 4 곱하니까 한 후보당 5만 6천 명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개 더 하면은 뭐 개표야 워낙 1,500밖에 안 되니까 5만 6천 곱하기 2만 8천 더하기 2만 8천 하면 한 후보에 8만 4천 명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7만 명. 그럼 두 후보면은 17만 명이요. 보낼 수 있는 티켓이 17만 장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미 배정된 티켓이 쭉 있으니까 그거 다 빼더라도 티켓이 한 5, 6만 개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이들 이 무결선거 네트워크 많이들 가입해 주세요. 많이들 가입해 주세요. www.mu선.kr. 그리고 이제 국힘이 이렇게 약을 올리더라도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큰 변화들이 옵니다. 국힘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목에. 낚시꾼들이 그 목에 가서 그 딱 떡밥 깔아놓고 기다리듯이 그 떡밥이 뭐냐? 당원 가입입니다. 기다리는 의자의 이름이 뭐냐? 정정당당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정당당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마이초이스와 함께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